내년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이촌동에서 33평 아파트에 사는 90대 A씨. 지난 9월 재산세가 213만 원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해 40만 원이 늘었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에게 늘어난 재산세는 부담입니다. 부담이 되죠. 나 같은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수입이 얼마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낮춰주시면 좋죠. 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신경 쓰이잖아요. 이대로라면 A씨의 재산세는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다시 말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대로라면 내년 A씨의 재산세 고지서엔 올해와 똑같은 213만 원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나오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세금 논란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현재 전년도의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부담을 어떤 식으로 줄일지는 내년 3월 공시가격이 확정될 때 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건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이란 비판도 그래서 나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시작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당정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흘 만에 결국 정부 정책이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여당 대선 후보가 재검토를 시사하자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경우 표심 잡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는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도 유예하자고 요구했고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다만 이미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자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틀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청와대 내부엔 선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하던 정부 정책이라도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공시가격 동결 카드가 왜 나온 겁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샘플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 3월에 확정되는 공시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싼 집에 살거나 집이 여러 채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4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인 사람들의 이제 중산층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4년간 서울시의 이 아파트 중위가격, 그러니까 중간값을 보면 되는데요. 2017년에 2억 3,400만 원, 그리고 2021년에 3억 8천만 원으로 6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 강남뿐만이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경우도 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더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시 가격을 안 올리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네, 공시가격은 68가지 이 항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세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6천만 원인 이 한 아파트의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2021년 220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 추정치로 283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상 동결을 하게 되면 60만 원 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역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근데 어떻게 할지는 내년 3월에 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영향이 있겠지만 이재명, 윤석열 그 양강 후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 보유세 완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가격 동결 카드를 꺼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공약으로 종부세 전면 재검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다만 이럴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 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내년 대선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가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